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도 음악영어 공부 3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2탄에 이어서 밖에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캘거리의 긴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론책을 제가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제가 책장을 뒤져서 지금 여기 옆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아래에도 제가 엄청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경험과 저의 공부 방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캘거리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음악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40명, 50명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학생 2명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레슨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론책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론을 공부할 때 사용을 했던 교재는 바로 이 마크 서너키의 이론 교재였어요. 그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RCM의 이론 시험을 볼 때 지금의 레벨 5까지 그리고 그래서 베이직 그리고 인터미디어트는 6, 7 정도 그리고 얘가 레벨 8 요렇게 시험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는 intermediate 레벨, advanced 레벨, 그리고 elementary 레벨 아마 요렇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RCM 이론 시험 그 certificate 하나가 있는데 저기 있구나.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은 올해 절판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의 너무 많이 정이 든 책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교재는 이제 더 이상 지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 수많은 레슨 교재들, 이론 교재들을 볼 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교재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방식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해석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 유튜브 스터디에 사용을 했던 교재가 이 교재였거든요. 제가 여기 이 교재를 집필한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캘거리에서 멀리 있지 않은 가까운 동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이 출판사 이걸 사용을 한다라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제가 영상을 올렸던 너무 정이 든 교재였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석을 했어요. 다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Sound in music is symbolized by notes. 그럼 이게 굉장히 사전적인 느낌이에요. Sound in music. 악보에서 소리는 is symbolized. 나타내어집니다. symbolize가 대표되어집니다. 뭘로? by notes. 노트들로, 음들로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다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컴퓨터 옆에 놓고 모르는 단어들은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래서 note tells us pitch, high or low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해석을 하면서 교재를 요렇게 3권을 다 풀었어요. 요 3권을 다 풀었는데 저는 전공이 작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대충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는 짐작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론 교재를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제가 레슨이 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론 교재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기. 그래서 이 교재를 다 푼 다음에 저는 RCM 이론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는데 그 틀린 이유가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음정 문제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음정 문제였는데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확인을 안 하고 높은 음자리표를 낮은 음자리표로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 틀린 거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론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시험을 봤고 그때 이제 의로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아직도 너무 강하게 머리에 박혔던 게
내가 음악을 전공을 했다고 하면서도 사분음표가 영어로 쿼럴 노트라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발발대고 돌아다녔는데 막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전공 분야인 음악을 영어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거에 두 번째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종종 저도 처음에 레슨을 할 때 사분음표가 쿼럴 노트라는 걸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놀라움이 이 스스로에 대한 읍스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게 RCM 이론 교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는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 서점을 갔을 때 그냥 이제 취미처럼 이론 교재들을 하나씩 다 사 모았어요. 알프레드에서는 이런 이론 교재가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지? 그러면서 하나씩 다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론 교재를 한 권을 내가 해석을 하고 나면요, 다른 교재들을 봐도 모르는 표현들이 없게 돼요. 모르는 표현은 새롭게 등장한 높은 레벨의 이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leisure lines, 덧줄, 그리고 보면은 여기 컨셉들이 flat, major, minor, 이런 것들이 다 scale degree name. 공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 책들을 사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시작하고 한 2, 3년 동안에는 음악 서점 갈 때마다 기념품 사듯이 이론 책을 되게 많이 사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이것도 이제 절판된 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특이한 책들이란 책은 저기 또 있는데, 이렇게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여기에 없는 책들도 한국에서 많이 쓰는 베스틴 교재, 그리고 My Little Mozart, 그리고 한국에 다 지금 번역되어서 들어온 교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서를 그냥 책 읽듯이 취미처럼 그냥 이렇게 한 1, 2년 동안은 계속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냐면 불안하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올까봐 불안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레슨 한 3년 차인가 그때 우리가 grand step 대보표 할 때 요 앞에 요렇게 그려진 거 있잖아요. 앞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그게 brace라고 하거든요. brace. 근데 제가 요거 brace랑 bracket, 이제 오케스트라를 엮는 건 bracket이고 얘는 brace인데, brace라는 걸 제가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답을 못 해준 거예요. 이거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났던 건지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지 사실 좀 헷갈리네 지금 와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레슨에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이론 책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CM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론책을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피아노 레슨할 때 쓰는 레슨 교재에는, 제가 여기 레슨 교재들도 있는데, 레슨 교재에는 영어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영어 공부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론 교재에는 영어를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중고로 책을 파시는 선생님들한테서 옛날 교재들도 막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판된 책들도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 약간 집착적으로 그런 걸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레벨 이제 하모니, 화성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 다행히도 다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를 해줬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아이들 레슨하기 전에 이 이론책을 하나씩, 이 하모니 책은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학술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다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parallel 이런 거 열심히 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전적으로 혹은 조금 어렵게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다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벨 9 책을 정말
레슨을 하면서 그 챕터들을 다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것도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무료라고 책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받아온 책들을 하루에 한 장씩,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씩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 장 혹은 반 장씩 항상 레슨실에 오면은 요거를 그냥 쭉 읽어봅니다. 읽고 내가 모르는 표현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네.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걸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하모니 이걸 9이랑 10을 공부를 했거든요.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이게 피아노 뮤직 19th century 19세기 피아노 뮤직이라는 대학 교재로 쓰이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 하모니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한 다음에 이 책을 보니까 잘 읽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예전에 RCM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Teacher's Guide로 나온 교재인데 요거를 요즘에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영어 레슨 표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론책 한 권을 정해서 일단 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는 음악영어 스터디에서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교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교재를 같이 스터디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교재를 하나 끝내잖아요. 근데 이 교재에는 이게 어드벤처 좀 for older beginner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라서 좀 진도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교재를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드벤처 이론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A인데 이 책이 아마 어드벤처 프라이머 레벨 1, 2A 한 3권 정도가 여기 압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나면 얘네들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권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이론책은 더 쉬워지고 모르는 표현이 조금 없게 되고 한 70%는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의 책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이론책을 이용을 한 공부는 너무너무 유용하다는 거를 선생님들께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영어 어떻게 공부할까? 3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 5살이 된 저희 딸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오늘은 저희 딸아이를 가르치는 날이라서 레슨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제가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곤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네이버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인사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은 제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